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토끼는 북에서 흔히 기르는 가축인데요. 학교에서도 토끼를 사육하는 모습 전해드립니다. 함경북도 창천에 청년 야외극장이 새롭게 준공되었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시고요. 북녘 돋보기 시간. 북에서는 방과 후 수업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조 활동이 활발한데요.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곳들 중 가장 대표적인 만경대 학생소년공전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꽃이 활짝 핀 모습이 나비를 닮아 이름 붙여진 호점란. 어떻게 하면 예쁘게 키울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의 민속 무용. 꼭꼭 숨어라. 흥겹게 감상하세요. 현장 속으로. 인민들에게 싱싱한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활발하게 양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범 양어장들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의 사회 곳곳에서 풀 먹는 짐승 키우기에 열중인데요. 오늘은 어느 고급 중학교의 토끼 기르기 모습 전해드립니다. 풀과 고기를 바꿀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 토끼 기르기를 잘하는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단위들이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토끼를 기르는 데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 지고 과학화를 실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속에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들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게 토끼사를 새로 꾸리고 토끼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군안의 학교들에 새끼 토끼를 1000마리 정도 이제 공급했는데 이 새 토끼사가 건설됨을 해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한 해에 4천 내지 5천 마리 토끼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군 수입 방역소와 연계하고 또 우리 자체로 약물을 만들고 토끼를 새끼 나이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꼭 해서 이제 학교들에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경험 보게 되면 모기 보장에서 이 생풀보다 가공 모기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함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시기 경험을 살려서 올 겨울에도 가공 모기를 가지고 겨울철 토끼 사양 관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끼사를 새로 건설하면서 주목한 것은 토끼 기르기 과학성과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존실과 과학기술보급실, 치료실과 격리실, 사료보관 창고, 종자 토끼 칸, 새끼 토끼 우리 칸, 집체 사육장으로 꾸렸습니다. 토끼 기르기에 필요한 먹이는 학교 주변에 있는 야산, 또 학교 구내의 이런 빈 공간들에 토끼들이 아주 좋아하는 풀들을 많이 심고 가꿔서 학교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는 청진 청년 야외극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관람석만 5,000석에 무대, 조명실, 분장실, 각종 조명시설까지 멋지게 갖춰졌다고 하니 새로운 문화활동센터가 될 것 같군요. 함께 가보실까요? 청진 청년 야외극장이 새로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경치좋은 바닷가 기술기 5,000석의 관람석과 무대, 서저실, 분장실, 조명 설비 등이 끝전이 갖추어진 야외극장이 건설됨으로써 도안의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과외 교양 및 문화정서 생활 거점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 속에 마련된 청진 청년 야외극장 준공식이 18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 당위원회 비서 한영성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청진시안의 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더인민위원회 위원장 박만호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도안의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이 훌륭한 사상문화 교양 거점을 마련해준 오모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온정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오늘의 청진골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와 번대를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극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북에도 사교육이 있을까요? 당연히 개인의 금전을 목적으로 과외 교습을 하거나 학원을 운영할 순 없겠죠. 네, 대신 소조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방과 후에 특정 과목을 정해 교원의 지도를 받는 보충 수업을 말하는데요. 수학 소조, 외국어 소조, 예체능 소조 등이 있고 방과 후 2~3시간 진행됩니다. 우리 동아리와 비슷하지만 북의 소조 활동은 정규 수업 과정으로 편성돼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그 특징이지요. 이런 소조 활동을 위한 공간이 지역마다 있다면서요? 네, 지난 61년 개성시에 설립된 개성학생소년궁전을 시작으로 자강도의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 함경북도 청진의 청진학생소년궁전 등 시도별로 학생소년궁전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시도구역별로 있는 학생회관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140여 곳의 학생 소조 활동 지원 공간이 있습니다. 네, 소년궁전, 이름 참 독특하죠. 북은 후대 사랑을 강조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나라의 왕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북의 대표적인 학생소년궁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쳐 흐르는 이 집에서 조선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독체 교양의 믿음직한 거점으로서 과학과 예술, 체육 부문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종합적 과외 교양 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 있는 여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는 지금 5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각기 자기 소조에 망라되어 희망과 꿈을 활짝 꽃피워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6시가 되어옵니다. 하루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과외 수업을 받기 위해 궁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 일과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우리의 경의하는 정비서동지께서 언제나 품에 안고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의 왕들입니다. 이들이 조선의 꿈을 지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는 과학, 예능, 체육 부문에 130여 개나 되는 소조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조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정보기술 지식을 권고히 하도록 하며 사무처리 프로그램과 다매체 작성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궁전에는 이런 컴퓨터 소조실만도 8개나 되는데 한 개의 소조실에서는 보통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일반 학교들에서는 나이가 같은 학생들이 한 개 학급을 이루고 있지만 궁전의 소조실들에서는 이처럼 각이한 나이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꾀꼬리의 노래인 듯 울려오는 노래소리를 따라가 보니 이번에는 성악소조실입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학부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자식들의 재간이 신기해서 자주 들려보는 학부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신님이 이거 좀 푹 맡겼습니다.
우리 성현이의 재간이 나날이 누는 것을 보면 정말 힘이 섰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부모들은 자주 와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효정이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데려온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국 독창 독주 경연에서 2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물도 곱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요적인 색채도 있고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보자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롯이 자라서 설맞이 무대를 비롯한 여러 공연들에서 독창 가수로 이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도시 군들의 학생소년 궁전과 학생소년 회관들이 다 있어 그 어느 산골 마을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희망과 꿈에 따라 과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재간을 가진 아이들은 선발해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부속학교인 금성제일중학교에 입학시키고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과외 지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소조의 이경진주 학생도 황해남도 옹진군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옹진광산의 노동자라고 합니다. 경진주 학생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무대에 서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금성제일중학교 입학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서조 생활이 그의 소원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원들을 꽃을 가꾸는 원예사에 비유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원예사, 작은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고 애지중지 어린 모를 키워 호암진 꽃송이를 피워내는 원예사. 각이한 색깔과 모양, 각이한 향기와 크기를 가진 꽃들을 피워내는 원예사라는 그 부름은 여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교원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보통 교육부문이 학교들과는 달리 한 개의 서조실에 소학교 1학년으로부터 고급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연령기의 학생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조 운영에서 일률적인 교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궁전 지도교원들은 서조 학생들이 연령별 그리고 수준상 체질상 특성에 맞게 집체 지도와 조별 지도, 개별 지도를 결합하면서 서조 운영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궁전을 찾아오신 경리하는 청무시동씨께서는 아이들이 재능의 싹을 찾아서 그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잘 키우는가, 못 키우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원들에게 달려있다고 이렇게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리하는 청무시동씨께서는 궁전 과외 교육 교양에서 우리 교원들이 기본 주인공인 것만큼 교원 대료를 잘 꾸리고 우리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강철호 선생님입니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의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의하는 정비서동씨께서 취해주신 조치로 지금은 여기서 지도교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의 선생님들은 모두 이렇게 어느 부문이든 자기 부문에서 실력이 높고 뛰어난 성과를 이룩한 사람들로 한 명 한 명 골라 경의하는 정비서동씨께서 보내주신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같이 자기들을 믿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을 맡겨주신 경의하는 정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열의가 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을 통하여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됩니다.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서 실험 내용과 방법을 원리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실험을 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무리 천성적인 재간을 가진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성격과 또 취미,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에 맞는 교육 방법을 적용할 때 교육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실제 체육명을 창작해서 무대에 실현시키다 보니까 이 서조실에 있을 때보다 학생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기술이 높아지고 세련되고 단위당 시간 내외 과외 활동을 진행하는 조건에서 학교와 가정, 그 궁전과의 연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의 과외 활동 수첩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 연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예사들의 기본 품성은 정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충실한 씨앗이라도 정성이 부족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학생들의 전성이 아무리 좋아도 지도교원들의 노력이 없으면 인재로 자랄 수 없습니다. 어느덧 하루의 과외 서조 활동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의 궁전에 밤이 왔습니다. 서조 생활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지도 이슥한 밤이지만 궁전의 창가마다에서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학생들의 하루 공부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학생별로 분석 청화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교수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학생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한 지도교원 자신의 실기 훈련도 바로 이 밤에 진행돼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온 학생들을 맡은 교원들의 경우에는 지도교원이자 곧 그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애어린 꽃망울을 위해 바치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선생님들과 종업원들의 정성. 이것은 곧 아이들의 꿈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꼽혀주시기 위해 천만금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랑,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꿈과 함께 자라는 배짱과 야심도 간단치 않습니다. 나는야 고마워 학사 하수의 꿈도 많아 이 세상 과학의 비밀 문을 내가 모두 열게요. 그랬더니 동무들 하는 말 나를 보고 욕심이 하늘 같네. 갈라라 귤라라 찾아가서 발전소 세워볼까. 끝없는 소바다 물결로의 풍년물을 펼칠까. 그랬더니 동무들 하는 말. 아이들의 꿈이 창공을 날아 우주 만리로 뻗어갑니다. 이 거대한 지구의 정수리에 올라 온 우주를 주체조선의 위대한 품에 거두어안으리라.
컴퓨터부터 예술, 체육, 과학까지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키워주는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다녀왔습니다. 단순히 꿈을 키워준다고 하기에는 아이들 실력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네, 예술 분야나 체육 분야의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지요.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1988년 평양에서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개최되었을 당시에 만경대구역 광복거리가 개발되었죠. 그때 함께 세워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 5,000명 정도 학생들이 여기서 활동을 한다고 나오던데 그러면 건물 자체도 규모가 제법 클 것 같아요. 아까 영상 보니까 자동차 운전 연습실 그런 것도 있던데 깜짝 놀랐거든요. 북에 있는 소년궁전 중에는 여기가 최대 규모라면서요? 예, 한 130개의 소조실이 운영되고 있고 방만 한 70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영장 또 각종 체육관 그리고 자동차 운전 연습장까지 상당하죠. 그리고 12,000명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요. 북 최고의 소년궁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최대 규모라고 해도 평양시에 있는 학생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잖아요. 이곳이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다녀갈 수 있는 공간인 건지 혹은 잘하는 친구들만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 건지 이게 좀 헷갈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점을 탈북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거의 어떤 곳이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영재들의 숫자는 이렇게 많지 않으니 그들을 위해서 집중 교양하는 시스템은 따로 그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학급마다 돌아가면서 뭐 한 달씩 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평양 학생소년궁전도 있고 그리고 또 곳곳에 있는 학생회관도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흩어져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5,000명 학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을 다 가르치려면 그만큼 많은 선생님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난초를 키우는 원예사의 선생님들을 비유하던데 그 선생님들 수는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600여 명의 그 분야 최고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모여 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0개가 넘는 다양한 이 소조 활동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늦은 밤까지 교수 방법을 연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던데 이렇게 훌륭하고 또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면 이 궁전에서 유명한 예술인, 체육인들 많이 배출을 했겠어요. 예, 아주 유명한 체육인들이 1,000명 이상 배출됐다 하고요. 또 예술인들은 한 6,000명, 그리고 국가기술기능 급수 소유자들만 한 4,000명 정도 상당히 많이 배출했죠. 1989년도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900만 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가고 또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북에서 가장 자랑하는 그런 체육인 예술인들이 만경대 소년학생궁전 출신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네.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은 대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 명소라고도 합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실력뿐 아니라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 또 행복한 표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북의 방송을 보면서 자주 느끼는 거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는 투자는 정말 과감한 듯합니다. 아마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아이들에게 거는 것이겠지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호접란 키우는 분 계실까요? 이게 꽃이 활짝 핀 모습이 나비 같다고 해서 나비 접자를 이름에 붙인 거래요. 그래서 꽃말도 행복이 날아든다라고 하니까 참 이름도 아름답죠? 아름다운 꽃일수록 더 공을 들여 잘 키워야겠지요. 북에서도 호접란이 인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호접란 재배 상식 함께 살펴보고 예쁘게 꽃 피워볼까요? 누구나 꽃을 사랑하고 꽃 속에서 살아야 생활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호접란을 꽃 피우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호접란은 꽃 모양이 아름답고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는 것으로 해서 화분꽃과 꽃금꽃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호접란은 꽃 중에서도 란꽃의 황후로 불리우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매우 큰 매혹적인 꽃입니다. 이 꽃은 반그늘성 식물이므로 가정과 사무실, 건물의 실내에서 장식용 화초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호접란은 란과 호접란 속에 속하는 사철 푸른 부토사리 식물입니다. 호접란은 꽃색이 매우 풍부합니다. 분홍색, 진분홍색, 흰색, 노란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접란의 줄기는 굵고 매우 짧으며 곁가지가 없습니다. 잎 모양은 타원에 가까운 달걀 모양이며 한 포기에 3 내지 5개의 잎이 있습니다. 뿌리는 살질 뿌리입니다. 재배 기질은 물 이끼나 탄화 벽교를 많이 이용합니다. 꽃 피는 기간은 50 내지 90일입니다. 호접란은 자연 상태에서는 정자로 번식하는데 정자가 싹 트는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조직 배양 방법으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호접란을 곱게 꽃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기로 합시다. 이 호접란은 열대란으로서 온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가 자라는 시기에는 낮 온도 25 내지 28도씨, 밤 온도 23 내지 24도씨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꽃눈이 분화되는 시기에는 낮 온도 25 내지 28도씨, 밤 온도 15 내지 18도씨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밤 온도를 15 내지 18도씨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밤 온도가 1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호접란은 생육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호접란은 120도를 70 내지 80%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온실과 가정들에서 호접란의 잎과 그 주변에 물을 자주 분무해주는 방법으로 습도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접란은 통풍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식물인데 통풍을 잘 보장해줘야 호접란을 잘 재배할 수 있습니다. 호접란의 물주기는 열시경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3일에 한 번 정도, 초여름과 가을에는 4, 5일에 한 번 정도, 겨울과 이른 봄에는 7일에 한 번 정도 물주기를 해야 합니다. 물주기를 할 때 물 온도에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물 온도는 될수록 꽃이 자라는 실내 온도와 비슷해야 하는데 물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가 5도씨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꽃을 곱게 피우려면 영양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올인모 시기에는 유기질 비료 100배 희소액을 보름에 한 번 줍니다. 큰모 시기, 다시 말해서 생식 생장기에는 질소 성분이 적고 칼리움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꽃눈이 분화되는 시기인 9월과 꽃 피는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는 린, 카리 성분이 많은 복합 비료 1000배 희소액 또는 린 비료 2000배 희소액을 보름에 한 번씩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양 관리에 힘을 넣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민속무용 흥겹게 감상하시죠. 꼭꼭 숨어라 보내드립니다.
지봉나풀 앵두나무 뒤에 억별이와 은별이 누가 모를까 내가 찾았다 냥 선물 숨바꼭질 재미난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더 이상 쌀밥에 고깃국 걱정만 하지는 않는다. 북의 식탁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집니다. 물고기 반찬도 그중 하나겠죠. 네, 인민들에게 사철 싱싱한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북은 양어를 매우 강조하는데요.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시정연설에서 양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그 지시를 잘 이행하는 모범 양어장을 몇 곳 살펴보려 합니다. 남포 양어사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평천구역 미래동 주일 타가소 등 참 재배 장소도 다양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양어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적은 원가로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양어에서 물온도, 모기 조건, 소질 상태 변화 등은 물고기 생산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자기 지방, 자기 다리의 특성에 맞게 잘 다스린다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를 남포 양어 사업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포 양어 사업소는 1970년대 초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여러 차례의 현지 지도에 의해서 우리나라 간속지 양어의 세력자가 펼쳐진 대표적인 기업소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최근 몇 해 동안 물고기 생산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결은 물고기 생산에 필요한 모기의 대부분을 자연 모기를 이용한 데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어수를 양어 못들에 넣어서 그것을 물고기 모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수 종화장에서 흘러나온 생활 어수에는 미생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 풍부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립체 양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양어못들의 크기와 수질 상태, 물의 비옥도에 따라서 합리적인 물고기 배합 비율을 정하고 못마다 물고기들을 놓아준다고 합니다. 대체로 멋에는 생태 환경 쪽으로 또사리 식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모기를 기본 모기로 하는 기념호를 많이 요줘야 이 멋의 생태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모기 사슬거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념호를 기본 50%를 많이 요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사리 식물 다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또사리 동물 모기가 많기 때문에 또사리 동물을 기본 위주로 하는 하련호를 20% 차지하고 멋에 물풀도 생기기 때문에 물풀을 자연 모기로 하는 초어를 요주고 그다음에 바닥에 생기는 이거 유기질찍기라든가 이런 걸 모기로 하는 잉어붕어를 놓아줍니다. 양어못들마다의 또사리 생물이 풍부한 도시 어수들이 계속 흘러들기 때문에 기념호에 필요한 모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양어못 둘레마다에는 이렇게 나비 등을 설치해서
불빛을 보고 날아드는 곤충들을 물고기의 보충먹이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물고기 단백먹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양호몬마다에서 큰 단백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큰 단백풀을 이용해서 알곡먹이를 16%나 절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단백풀의 우점은 단백먹이 보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참 폭염 시절된 물온도 32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굴 독대까지 해서 도포수 생활인데 이렇게 해서는 실리가 맞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에도 떠기래. 여긴 바람이 바람거리 세서 그런 인위적이 견디기 힘든다. 그래서 단백풀 저걸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좋다. 인공 뿌리고 그래서 물종화도 시키고 사료만 해줄 때 그 물 수질이 오염도 많이 되기 때문에 저걸로 물종화도 시키기 좋습니다. 그러나 양어못들의 큰 단백풀을 지나치게 많이 자리해오면 물의 비옥도가 떨어지고 또사리 생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니오모나 화류노와 같은 류과 식성 물고기들의 생태 환경에 불리하기 때문에 큰 단백풀을 일정한 양만큼 자리하고 그 재배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양호에서 물고기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바로 새끼 물고기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지난 시기 그리 크지 않은 태양열 온실을 이용해서 개조를 앞당겨 새끼 물고기 생산을 해왔다고 합니다. 새끼 물고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소에서는 올해 능력이 큰 태양열 온실들을 새롭게 일도세웠습니다. 새끼 물고기 생산에서도 이들은 자연 모기들을 대대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물고기 생산에서 기본이 새끼고기 생산인데 새끼고기 생산을 누리자면 갓난고기 단계에서의 초기모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좀 전에 기업소에서는 초기모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실지렁이를 구입에다가 초기모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선 실지렁이를 구입하는 데서부터 원가가 많이 들고 실지렁이를 줍을 짜서 먹이다 나니까 물갈이 횟수가 많아야 되고 그러다 나니까 겨울철 조건인데 맞게 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원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품도 많이 들고. 근데 우리가 윤충을 배양하면서부터는 지금은 태양열 온실을 이용해서 한겨울에도 새끼 물고기 모기로 쓰이는 륜충을 배양해서 잉어뿐 아니라 메기와 열대붕어와 같은 열대성 새끼 물고기들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태양열 온실에서 륜충을 배양하면서부터 새끼 물고기 생산 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생산을 1.3배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곳 양호 사업소에서는 물고기 생산 전 과정에 자연 모기를 90%, 인공 모기를 10% 정도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생활 어수를 물고기 생산에 이용하니 어수는 정화되어 흘러나가게 되고 생산은 생산대로 뛰어오르게 되니 그야말로 일거리양득이라고 합니다. 남포시에서는 전문 단위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시안의 강하촌들의 이동식 구무루리 양호장들을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물고기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위들 중에는 남포시 인민위원회 무역관리국도 있습니다. 이 단위에서는 물고기 기르기에 유리한 사마촌에 2년 전부터 이동식 구무루리 양호장을 설치하고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물우리 양호는 자연 모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물우리 양호는 물 보장에 필요한 양수 동력 설비들이 전혀 필요 없으며 노력과 모기를 절약하면서 물고기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양호에서 주되는 방법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이곳 양어장에서는 구무루리 마다에 모기 경쟁을 하지 않는 서로 다른 종의 물고기들로 밀도를 높여서 립체 양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욕에 알맞는 어종이 기본 초식성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기념어, 그다음에 처 이런 물고기를 기본 어종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잉어, 영정어, 그다음에 열대붕어를 더 키우면서 한 우리에서 보통 3가지 내지 4가지 어종의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물고기 병 예방 치료에 특별히 힘을 넣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남포시 안의 여러 단위들의 양어 경험은 자기 고장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자연 모기를 적극 이용한다면 양어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령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최근 연간 메기 생산을 잘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결은 메기의 생육 조건에 맞게 물 보장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물온도 보장은 지난 시기 가열된 공업용 폐수를 버리던 것을 다 해소해서 물온도를 승하가 없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기 메기 몇 년째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 보장입니다. 기본 수질 보장. 수질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물 여과 체계를 3단계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메기 모기를 지난 시기와는 달리 저녁 시간에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결과 올해 메기 생산량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경대 구역에서도 자체로 양어장을 건설해서 물고기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야외 못과 실내 못에서 솔갑상어와 열대붕어, 미꾸라지를 비롯한 10여 종의 물고기들을 키우고 있는데 열대붕어가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대붕어의 기본 모기로 각종 남새 부산물과 남새밭에서 나오는 자풀을 이용하면서 팽화모기를 보충모기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팽화모기로는 기본 강냉이 짚과 콩집, 쌀겨와 오븐을 이용하면서 알곡모기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양호하게 되면 메기를 생각하는데 거의 못지않게 열대붕어도 그만큼 이자같이 영양가가 높고 모기 원가가 낮고 자체로 정화한다는데 우점이 있습니다. 까나지 한 달이면 5cm 크고 5달이면 150에서 300g, 1년이면 1kg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18도부터 25도까지만 보장해주게 되면 크지 않은 양어장소에서는 농일 키울 수 있는 생산성이 진짜 높은 물고기입니다. 그럼 열대붕어에 대해서 간단히 보기로 합시다. 열대붕어는 신선어과라서 민물과 바닷물에서 기를 수 있으며 수질에 대한 요구성이 높지 않고 병저항 능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열대붕어는 특별한 정호 기술이 없이도 암수 쌍만 맞춰 넣으면 자체로 1년에 여러 번 쌍붙기를 진행하고 알은 나온 다음 입에 물고 깨우고 까난 새끼 물고기들을 일정한 기간 입에 물고 키웁니다. 이러한 우점으로 해서 열대붕어는 많은 단위들에서 양호의 기본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곳 만경대구역 양어장에서는 올해 열대붕어를 키우면서 물고기 생산이 훨씬 뛰어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평촌구역 미래동 주일 타가소에서는 건물 지붕에서 양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어장의 물 보장은 어린이 물놀이장의 물을 회수해서 이용하고 양어장의 물은 남새 재배장으로 관수해서 남새 생산에 이바지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양어는 결코 힘든 일이 아니며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큰 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끝없이 사색하고 완강하게 내민다면 누구나 양어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온갖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양어를 한다면 우리의 식생활은 보다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복력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조는 그 말 그대로 작은 조직을 말하지요. 소조 활동은 매일 수업을 마친 후 2~3시간 운영되는데요. 주로 소학교는 예체능 중심으로 소조가 운영되고 중학교는 예체능 외에도 문학, 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 등 주요 과목별 소조가 활발히 운영된다고 합니다. 우리 동아리와 비슷하지만 북의 소조 활동은 정규 수업 과정으로 편성돼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인 듯 합니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소조 활동은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예술 소조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평생 살면서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게 해준다니 참 좋은 일이지요. 이렇게 어린 시절 익힌 솜씨를 직장에서 혹은 마을에서 회식할 때 뽐내며 즐긴다고 하는군요. 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모임이나 건설 현장 등의 선전선동 활동에 크게 활용이 되고요. 알다시피 북에는 사교육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가 큰 학원을 운영하는 셈입니다. 물론 개인이 돈을 낼 필요는 없겠지요. 오늘 방송을 통해 만나본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나 평양 학생소년궁전은 소조 활동의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선발된 우수 학생들의 별도 교육을 통해 영재를 키우는 일도 한다는군요. 북의 주요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 중에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출신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이런 궁전이 시도마다 있고 곳곳에 규모가 작은 회관 등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지식과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집단 생활을 통해 조직화하고 사회주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년궁전 벽면에 붙어있는 세상에 보람 없어라 구호가 괜한 빈말은 아닌 것 같군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